살면서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정하고 아둥바둥 움직인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과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혼자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유니시티를 선택했습니다. 사장님들은 한 달에 한 어느 정도의 권리소득이 들어오면 만족스러운 권리소득이 돼요. 그냥 지금부터 평생 나는 월급이 한 이 정도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사장님 젊으신 분들 한 어느 정도면 만족해요? 한 5천만 원? 역시 야 5천만 원 좀 더 됐으면 좋겠어. 한 달에. 사람은 이렇게 포부가 있어야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 좀 더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못 벌잖아요. 그죠? 자영업해서 벌 수 있어요? 자영업해서 힘들어요. 자, 유니시티에서 가능해요? 가능해요. 유니시티에서. 자, 유니시티에서 가능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이미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자, 우리는 내 미래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나보다 먼저 그 사업을 한 사람의 나의 선배를 보면 나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내 선배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면 그게 나의 미래예요. 자, 그래서 사장님들의 앞으로 5년 후 미래 누구예요? 그래서 강의하고 있는 저나 사장님들의 스폰서잖아요. 5년의 선배가. 그래서 그 분들을 잘 보면 되죠. 자, 근데 이런 권리소득을 만드는데 이제 왜 유니시티냐? 왜 유니시티? 자, 일이라는 걸 선택할 땐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잘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기준을 잡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준을 많이 잡아요. 내가 배운 건가? 내가 경험한 건가? 내가 해본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 되나?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나. 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유아교육을 전공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 해야죠. 왜? 본인이 배운 걸 하면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선택한 길이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냐. 우리 같은 개인들은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해 본 거, 내가 해본 거 이런 걸로 뭔가 선택을 하면 할 게 너무나 협소하고요. 그 길이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길들이에요. 그런 길들은. 자, 그러면 우리는 뭔가 선택할 때 기준을 어디로 둬야 되냐. 내가 아니라 밖을 봐야 돼요. 내가 아니라 소비자를 봐야 돼요. 내가 아니라 세상을 봐야 돼요. 내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돼요. 자, 내 바깥에 사람들은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지, 내가 아닌 앞으로 미래, 지금 아닌 미래는 어떤 산업이 더 잘 될지, 자, 이런 걸 보고 선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요즘은 그 데이터 경제라 그래서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이제 각종 통신사 이런 데들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사요. 데이터를 사서 그쪽 상권에 어느 정도 나이대인 사람들이 주로 뭐를 사면서 돈을 쓰는지. 만약에 식당이다 그러면 나이대에 만약에 20대들이 여기는 저녁에 와서 술을 많이 먹는 곳 이런 곳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걸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곳에는 낮에 점심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은 그런 프랜차이즈를 할 때도 그런 본사에서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돈을 쓰는 사람들을 자꾸만 본다는 거예요. 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5조 원에 팔렸잖아요. 독일의 회사에 5조 원에 팔렸어요. 그 회사가. 자, 그 회사가 뭐 갖고 있어요? 뭐 공장이 있어요? 뭘 만들어내요? 아니에요. 그냥 배달앱 하나 만들어가지고 배달 음식을 만드는 식당과 배달해주는 기사들을 연결한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얼마냐면 5조 원이에요. 자, 5조 원이면 이 규모가 이 어느 정도 규모냐. 웬만한 그 회사들 1년 매출, 대기업도 1년 매출 정도 하는 규모잖아요. 5조 원이면. 자,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5조 원이라는 돈에 팔렸을까?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배달의 민족을 왜 5조 원이라는 돈에 매각이 됐을까?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시점에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이 됐어요. 아시아나 항공은 그거보다 반도 못 받았어요. 매각하는데. 자, 아시아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회사예요. 비행기만 해도 수백 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 달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1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한 달에. 근데 배달의 민족은 한 달에 이용하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걸 가치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라는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에 돈을 쓸까? 어디에 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건강. 우리 뭐 유니시티 하니까 첫 번째가 건강이죠. 사람들이 건강에 돈을 많이 써요. 왜? 고령화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또 돈 많이 쓸 때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돈 쓰고 있는 분야에서 이제 핸드폰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핸드폰 자체보다도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해주는 거 이런 쪽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또 쇼핑도 다 하고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사도 전에는 마트 가서 샀는데 지금 마트에서 안 사요. 전부 다 어디서 사요? 핸드폰으로 다 사. 그러니까 그 홈플러스가 이마트가 큰 대형 매장이 문 닫을지 누가 알았어요. 안산에 홈플러스가 3개 있어요. 2개가 문 닫아요. 벌써 문 닫았어. 작년 11월 달에 문 닫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대형 매장이 문을 닫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소비자들이 돈을 어디서 쓰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안 쓰고 핸드폰으로 돈을 써. 쇼핑을. 자, 그러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분야. 자, 건강에 돈을 써요. 건강. 자, 건강에 돈을 쓰는 이유는 있죠. 이유가 뭐래요? 고령하잖아요. 앞으로 오래 살아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쓴다 건강에. 자, 그러면 건강 관련된 일을 해야 되죠. 이 건강 관련된 분야의 일이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웰니스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니스 산업은 이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컸던 것처럼 PC 산업이 엄청나게 컸던 것처럼 앞으로 이 웰니스 산업이 그런 산업보다 훨씬 더 크게 앞으로 커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건강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건강에 돈을 많이 써.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강 기능식품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돈을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옛날에는 건강하면 그냥 어느 정도 사는 집이 그냥 그 정도 보약 때려서 먹이면 그게 최고야. 더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건강원이라는 게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건강원이 생겨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를 자꾸 즙을 내더라고. 보니까 뭐 양파도 즙을 내고 개도 잡아다가 즙을 내고 뭔가 자꾸 즙을 내. 뭐 포도도 갖다 즙을 내고 사과도 갖다 즙을 내고. 그런데 그런 걸 또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먹어요. 자, 그런 시장만 있다가 언제부턴가 자꾸만 이렇게 조그만 알을 만들어서 그걸 병에다 놓고 그걸 팔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식품. 자, 그러니까 건강식품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불과 15년, 20년. 건강식품이 시작된 지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시작된 지는 정말 10년. 그냥 아주 초창기 10년 전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시작이 됐죠.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완전히 차이가 나요. 자, 근데 지금은 뭘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들어가서
이로운 역할, 기능을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효과가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가격은 좀 비싸지만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전부 다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시장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10년 전에는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채 1조도 되지 않았어요. 채 1조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 5조예요, 5조. 이 시장이. 10년 만에 시장이 이렇게 커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10년 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뭐 신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잖아요. 10년 후에는 25조가 된대요. 10년 후에는 이 시장이. 자, 그러면 여기도 5배가 커지고 여기도 5배가 커졌는데 이 규모를 보세요. 규모. 과거 10년 동안은 4조 원 정도의 추가 매출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10년은 20조 원의 추가 매출이 일어납니다. 과거 일어났던 거에 5배 이상이 추가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앞으로 10년이에요. 돈을 벌려면 어디서 일해야 돼요? 이런 곳에서 일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돈을 여기다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랑 손잡고 내가 해야죠. 아니면 내가 제조하면 돼요. 내가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제조하셔도 돼. 지금 제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경쟁력 있는 회사를 잘 골라서 그런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유니시티죠. 유니시티. 왜? 유니시티는 이미 10년 동안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입증을 한 회사예요.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 과거 10년 동안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인정을 받은 회사예요. 왜? 10년 전에는 유니시티라는 회사는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유니시티는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을 하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경쟁력이에요. 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의 문이 지금 열리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 무궁무진한 사업. 왜? 이 사업이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200조 이상 간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문. 우리 그 70년대 강남 개발하기 전 그냥 그 음마 아파트 하나 들어선 정도의 그 정도 시기다. 있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강남에 70년대 음마 아파트 하나 생겼을 때 강남 그 정부 알면 땅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 땅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왜 안 샀어요? 못 믿어오니까 안 산 거죠. 못 믿어오니까. 못 믿어오니까 안 산 거예요. 지금도 이 사업하라 그러면 왜 안 해요? 못 믿어오니까 안 하는 거잖아. 못 믿어오니까. 아주 제가 그 좋은 주식 있다고 사라 그러면 안 사잖아요. 왜? 못 믿어오니까. 근데 전문가가 얘기하면 근데 뭐 사람들 보니까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면서 자꾸 주식 사더라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그 시간 있으면 한 사람을 더 만나면 돼.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니시 사업은 정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로 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사닥다리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한 해는 사장님들이 원하는 목표대로 모든 걸 이루고 저도 제가 원하는 목표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 되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